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주에 있는 편백나무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촬영하고 있어서 화면이 조금 흔들릴 수 있고요. 까마귀 소리가 좀 중간중간 들릴 수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깜짝이야. 제가 발목을 다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걷기가 굉장히 불편한 편이에요. 다리가 아픈 채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정말 천천히 걷게 되고 천천히 걸으면서도 한 5분 정도 걸으면 또 쉬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니까 저절로 명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걷기 명상이라는 굉장히 유용한, 특히 초보자에게 굉장히 유용한 명상 방법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걷기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걷기 명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명상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리고 감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명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호흡 명상과 걷기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제가 2019년에 저의 명상 선생님께 첫날에 명상을 딱 처음 배운 날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명상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명상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혹은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고 사마타라는 것은 직역하면 고요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윗바사나는 직역을 하면 명료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타 명상은 고요하게, 조용하게 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뭐냐면 깜짝이야.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 많은 고민에 쫓겨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 중에 대부분은 진실이 아닌 생각도 많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불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이 생각들에 시끄럽고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굉장히 시끄러운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말 그대로 고요하게 하는 게 사마타 명상입니다. 그리고 윗바사나는 명료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실인 것, 이 내 머릿속에서 떠들고 있는 많은 생각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진실인 것만 명료하게 보는 것을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이 있고 사마타는 고요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한 대상에 내 마음을 묶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저기로 막 습관적으로 도망다니는데 도망가지 않게 마음을 한 대상 명상 주제에 묶어놓는 거고 사마타 명상의 가장 대표적인 명상법은 호흡 명상이라고 해서 호흡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호흡에다가 내 생각을 묶어놓고 호흡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으로 도망가면 다시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호흡이라는 주제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호흡 명상이라고 하고요. 윗바사나 명상 중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초보자에게 유용한 걷기 명상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걷기 명상이 윗바사나에 속하는 이유는 이 걷는 동작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네, 걷기 명상은 말 그대로 명상 주제가 걷기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 우리가 걷는 감각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 방식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걸을 때 오른발을 들어서 앞으로 내딛고 다시 왼발을 들어서 앞으로 내딛고 오른발을 들어서 앞으로 내딛고 왼발을 들어서 앞으로 내딛고 이런 방식으로 보통은 걷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 다치는 바람에 이 과정이 굉장히 어색해졌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걷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걸을 때 내가 걷는 발의 감각에 완전히 집중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쪽 발을 땅에서 뗄 때 듬, 그리고 그 발을 앞으로 내밀 때 감, 그리고 그 발을 다시 내디딜 때, 땅에 디딜 때 내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으면 듬, 감, 내림, 듬, 감, 내림, 듬, 감, 내림, 이것을 계속 반복하겠죠. 이 반복되는 감각에만 계속 주의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듬, 감, 내림, 왼발 듬, 감, 내림, 오른발 듬, 감, 내림.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걷다 보면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하지 않고 다른 생각이 들었네. 다시 듬감 내림에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른발 듬, 감, 내림, 왼발 듬, 감, 내림, 이것에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명상에서 호흡이나 걸음을 주된 명상 주제로 잡는 이유는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특성을 가진 게 계속 반복되는 호흡이기도 하고 또 계속 연결되는 걸음걸이이기도 합니다. 또 호흡은 들숨이 있으면 반드시 날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들숨 이런 식으로 숨을 쉴 수는 없잖아요. 들숨 다음엔 날숨이 와야 되고 날숨 다음에는 들숨이 와야 되고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예요. 왼발을 들었다 내리면 오른발을 들었다 내려야 되고 다시 왼발을 들었다 내리면 또 오른발을 들었다 내려야 되고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연기와 관련이 있어서 또 호흡과 그리고 걸음을 명상 주제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호흡만 계속 생각하는 것 그리고 걷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마음 챙김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세상에 진짜라고 할 만한 것이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 중에 진짜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어떤 관념에 대한 생각, 개념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벌어졌다가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사라지는 것에 집중을 하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걸음 그리고 호흡이죠. 호흡은 아까의 호흡을 지금 가져올 수 없고 미래의 호흡을 지금으로 가져올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뱉고 들이쉬고 이것만 반복할 수 있죠.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가짜인 것 내 머리가 만들어내는 허상의 불안 허구의 후회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걷기 명상이 익숙해지면 삶의 모든 곳에서 명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걷기 명상을 가끔 헬스장에서도 하거든요. 헬스장에서 명상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너 지금 뭐해? 그러면 운동해 안 하고 나 지금 트레드밀 윗바사나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어차피 트레드밀 위에서 걷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뛰고 있는 혹은 걷고 있는 이 발의 감각 지금 이 순간 내 발에 느껴지는 감각에만 집중해서 한다면 명상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이라면 세상 모든 게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응용을 해볼까요? 밥을 먹을 때 밥숟가락을
들었다가 놓는 감각,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음식이 입에 들어오고 어금니로 씹고 앞니로 자르는 감각, 이런 것에 오롯이 집중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나 명상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걷기 명상으로 시작을 하셔서 걷기 명상에 익숙해지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 때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감각에만 오롯이 집중을 하신다면 그게 바로 명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 명상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면 너무 좋았겠고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감정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어떤 소리가 안 들리게 할 수 없잖아요. 다만 소리는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이렇게 새가 아까 갑자기 푸석 날면서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랐는데, 새는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는 금방 사라져요. 그런 것처럼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막거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감정이 일어나면 오, 일어났네 하고 나를 지나쳐 가도록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정은 지나쳐 가지 않고 내 속에 머무르면서 2번, 3번, 4번 곱씹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감정을 곱씹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는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곱씹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곱씹고 있고, 그러면은 아까 새가 지나간 것처럼 잠깐 시끄럽고 말 것이 계속 리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 연습을 하면서 호흡이 들어왔다 사라지고 발걸음이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도 금방 왔다가 이 순간에 잠깐 존재했다가 다시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임을 또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인지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연습하는 게 바로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안 돼요. 이 명상을 하는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현자 같고 감정에도 잘 휘둘리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랬는데, 제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명상을 습관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죽하면 명상을 시작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 맞아요. 가장 큰 깨달음 전에는 가장 큰 고통이 온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 힘들지 않으면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이 굉장히 강하고 걱정도 많고 생각이 시끄럽고, 그래서 2019년에 명상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거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명상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셨던 것들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그 가만히 앉아서 하는 좌선 명상에 대한 영상도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밖에 나오지 않아도 산책하거나 걷지 않아도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에 대해서도 영상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하고 사랑 넘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